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영이 아빠입니다. 네, 오늘도 뉴스 정리와 함께 아무 말 대잔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들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꼭 잊지 않고 또 열심히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봤던 거는 후오비 거래소 CEO가 중국 당국에 조사 중이다라는 루머에 대해서 좀 메인으로 다뤘었고 공식 입장이 어떤지 트위터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어, 모르겠습니다. 저같이 뉴스를 전달하는 사람이 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좀, 코인 소식이 아닌, 코인 시장에 대한 뉴스를 좀 전달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오늘 한번 볼게요. 네, 일단은,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포크가 15일 날 있다고 하고 저도 방송으로 이제 몇 번 알려드렸고 글도 써서 올려놨는데 지금 비트코인 캐시 노드 중에 비트코인 캐시 노드를 지지하는 쪽이 75% 이상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거의 뭐 채굴세를 내지 않는다는 쪽이죠.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시면 블로그에 비트코인 캐시라고 치시면 어떻게 하드포크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특근법 시행령이 이제 3일부터 이제 지금 고시가 돼가지고 그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요건 좀 특이합니다. 저도 아직 읽어보지 않았고 좀 읽어볼 생각인데 한서희 변호사님께서 코인데스크를 통해서 좀 쉽게 풀어드리는 변호사를 통해서 쉽게 풀어드리는 내용이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은 추후에 한번 읽어볼 생각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일반인 분들한테 설명하는 법 내용이니까 아마 조금 더 이해가 쉽겠죠. 요거는 제가 최근에 바이낸스에서 엄청나게 코인을 많이 상장했다라고 이제 전달을 해드린 내용도 있는데 코인98에서 정리한 내용이에요. 근데 후오비 글로벌도 또 역시 어마어마하게 상장했더라고요. 보니까 제 기억에도 그랬어요. 바이낸스에서 상장한 것 대비해가지고 누가 빠르냐, 한 발 빠르냐, 느리냐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경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바이낸스 상장하면 후오비도 하고, 후오비도 하면 바이낸스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좀 상장을 했었고, 겹치는 것도 상당히 많았고, 약간 경쟁적으로 무자비하게는 아니지만 좀 많이 상장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H1이 제가 봤을 때 1분기 같은데 두 개 프로젝트가 1분기에 했었고 H2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네. 53개 프로젝트가 H2에 상장이 됐다라고 하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상장을 많이 했던 것으로 그런 분기 1분기 2분기 그런가 봅니다. 분기라고 H1이 하이브랑 이 오리진 두 개인데 나머지 줄라이, 어거스트, september, 옥토버는 이게 52개 같은데 암튼 상장도 어마어마하게 했다. 디파이 코인 포함해서 뭐 그렇다는 정도를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이거는 제가 좀 전에 기사도 간단하게 정리를 했었고 한 내용인데 이게 얼러트가 많이 뜬 게 조금 뭐라 좀 많이 큰 게 옮겨졌다 이건데 69,369 BTC면 약 10억 불 정도 되는 거고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가 넘어가는 돈입니다. 근데 그 BTC가 5년 만에 옮겨졌다는 건데 요거는 제가 포함을 해가지고 뒤쪽에 정리된 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게 요거였어요. 사실은 실크로드발 10억 달러면 비트코인이 5년 만에 움직였다. 요 내용이니까 제가 한 번에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웨비나 소식을 또 제가 이거 웨비나도 제가 올린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일상 속 블록체인 킬러 서비스라고 해서 테크엠에서 주최하는 블록체인 컨퍼런스입니다. 참가하실 분들은 이거는 유튜브로 진행이 돼서 유튜브 웨비나 형태로 보시면 되니까 그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거는 요 내용도 제가 뒤에 설명할 건데 제가 올려놨는데 제가 써놓은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더올렛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글을 통해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검찰에 송치됐다. 요 내용이 이제 나온 겁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투자 수익금 배당을 약속하며 수백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투자자들로부터 챙긴 운영진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고 하고 경찰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검찰로 넘어갔겠죠. 그게 이더월렛입니다. 이더월렛. 그래서 제가 이걸 언제 정리를 해놨냐면은 6월 달에 정리를 해놨네요. 뉴스를 보고 제가 정리를 한 건데
다단계 형식의 가상화폐 투자 회사였고 이더월렛이 약 2만 명 정도, 전국에 약 2천억 원 규모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됐었던 내용이고, 중앙일보 보도 내용 그리고 뭐 몇 개의 보도 내역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려놨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 이더월렛에 대한 접속이 안 돼가지고 제가 그림을 어디서 가지고 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단독 기사라고 해가지고 6월달이랑 그 전에 좀 의심이 된다, 청와대 청원까지 해가지고 올려놓은 글이 있으니까 요런 내용이었구나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냥 바로 설명을 하죠. 500원대라고 이제 나왔던 거고, 가상화폐 먹튀 사기 이더월렛이라고, 그러니까 닥단 신선생이라고, 그 대표가 닥단 신선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제목에도 닥단 신선생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사실 저 뭐 권선징악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남의 등을 처먹은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좀 죄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누구를 옹호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보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내게 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적당한 응징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사기에 관해서는 좀 너무 관대한 면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특히 코인을 이제 저도 좋아하고 하는 입장에서 코인으로 사기치는 거 상당히 많이 보면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예, 그렇다 합니다. 요거도 이제 뉴스가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클레이 스테이션, 클레이튼에서 다른 코인과 스왑을 할 수 있고, 디파이 뭐 식으로 나오는 클레이 스왑 탈중앙화 거래소를 런칭을 했다고 합니다. 코인원에서도 이제 지원을 하고, 그 오르빗 체인 거기서도 이제 거기 오르빗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을 할 건데, 그 부분은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따로 파트를 나눠가지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만 제가 체크를 하고, 정식 출시가 오늘이 5일이니까 5일날 출시된다는 기사를 냈고, 11일인가 그때 정식 출시한다고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아, 미디엄 글을 봤구나. 그러니까 그때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까지 제가 좀 정리하는 글을 따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가장 핫한 이슈가 그거였죠. 이더리움 2.0에서 이제 디파짓 컨트랙트, 예금 컨트랙트 코드가 이제 출시가 됐고, 비탈릭이 자기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이더리움 2.0 비콘 체인의 페이지 0 처음 시작 단계인데, 이거를 이제 그 예치된 이더를 통해서 포스 검증자들을 이제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할 거지만, 예치하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한 2천억 원 규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검증대로 예치되어 있어야 그 최소한의 그만큼은 예치되어 있어야 그때 이제 이더리움 2.0 페이지 0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일단 예정일은 12월 1일로 잡혀 있고, 어제부터 해가지고 지금 플랫폼을 통해서 계속 모집을 받고 있다. 그런 상황으로 봤고, 이거 발표 때문에 이더리움은 갑자기 한 3에서 5% 정도 급등을 좀 했던 걸로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소식이 좀 퍼졌던 거고,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바이낸스 디파이 엑시트 스캠 프로젝트 자금 동결. 이거는 이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죠. BSC.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갑자기 이게 나오긴 했는데, BSC라고 치시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 궁금하신 분들 한번 쳐보시면은, 제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랑 기존에 있던 바이낸스 체인이랑 단점과 장점을 비교해서 올려놨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래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과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에서 좀 찾아보시기를 바랄게요. 다르게 설명은 안 해드리겠지만, 일단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통해서 사실 거래소는 CFI라고 불려야 되는데, 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라고 불려야 되긴 하는데, 디파이와 CFI를 좀 섞어놓은 느낌이 좀 강합니다. 사실 아무리 스캠이라고 할지라도 프로젝트 자금을 동결하는 거는 중앙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 해킹을 당했다고 비트코인은 네트워크를 쥐락펴락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의문이 들긴 합니다. 이게 맞는 행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스캠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정지시키고 뺀다?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디파이라고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시장에 맡겨둬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요 내용은 기사인데요. 보자. 암호화폐 미덥정보방 김태리님께서 쓰신 칼럼입니다. 이거는 저도 이제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본인이 어떤 그 사건에 좀 제가 자세하게 언급은 안 할게요. 필요하신 분들 읽어보세요. 그 어떤 사건 때문에 경찰서까지 직접 가가지고 조사를 받은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이 칼럼니스트로서 좀 어떤 관점으로 코인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과 경험을 좀 담아내신 글이라서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인디 칼럼 글이고요. 예. 조인디에 가서도 직접 찾아보실 수 있고 요 링크를 따라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일단은 내용이라고 하면은 문장은 이러네요. 어떤 투자도 완벽을 보고 베팅하는 것은 없다. 예, 그렇고 장단점도 다 얘기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시고 계십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예, 요건 ICO 어널리틱스. 이게 트위터 10월달에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코인인데 여전히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가장 크고 나머지 코인들에 대해서 이제 20위까지 많이 트위터에 언급된 뭐 리트윗이나 뭐 태깅 달린 그런 코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다 보면 이런 거 한 번씩 이미지화 돼 있는 거 보니까 좀 좋더라고요. 요것도 이제 이 시각화해서 좀 나온 거죠. 이더리움 2.0 출시일이 12월 1일이다. Proof of Stake launch is scheduled for December 1st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알려진 요걸 봐야겠네. 비탈릭이 이더리움 2 디파짓 컨트랙트가 리리즈 되었다라는 트윗도 올려놨었죠.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이제 출시를 했구나라고 알게 되었고 이제 32 이더를 예치금으로 이제 모집을 해야 이제 돌아간다는 게 알게 되었고 요거 뒤에서 한 번에 좀 설명할게요. 이거는 이제 공식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이때까지 뭐 언제 출시되냐 이런 내용이 좀 많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날짜가 박힌 거고 이더리움 2.0이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 되겠죠. 요 내용은 이거예요. 이거 디파이 코인이 많이 이제 떨어지긴 했는데 디파이 코인 중에서 CX 일반적인 중앙화 거래소에 리스팅 잠재적으로 될 만한 코인들을 어디는 됐고 안 됐고 요거를 정리를 해놓은 표입니다. 혹시라도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디파이 코인인데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이 안 된 거, 된 거 이걸 구분해 놓은 거예요. 일단은 뭐 업비트도 있고 비썸도 있고 하니까 얘네도 얘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작성을 하는 거라 뭐라고 할 수는 없네요. 이것도 이더리움에 관련된 그리고 이더리움 2.0 12월 1일 출시가 확정이 됐다. 넘어갈게요. 이따 한 번 더 볼게요. 아까 봤던 그거죠. 7만 BTC 약 6만 9천 BTC가 옮겨진 게 실크로드 약간 다크웹 쪽으로 판매 사이트와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인 거고. 이제 드디어 나왔네요. 요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약글만 간단히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기사를 몇 개 보고 비탈릭의 트위터도 보고 기덥 소개글까지 봤는데 저는 이제 코드는 잘 모르니까 제가 아는 한으로 좀 정리를 해놓은 걸 보면은 요약은 이렇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2.0은 12월 출시가 예정입니다. 예정. 출시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건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이더리움 2.0을 하기 위해서 예치하는 컨트랙트를 공개를 한 거고 이걸 보죠. 이더리움 2.0 출시는 12월 1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출시를 위해서는 32 이더가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이 총 16,384개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 할 수도 있고 하지만 32묶음짜리가 16,384개가 필요를 해서 총 이더리움 2.0 출시를 위한 그 12월 1일까지는 약 52만 4,888개의 이더가 예치가 되어 있어야 이제 페이지 0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치라고 하면은 일단은 락업이 걸리는 거라 빼지를 못해요. 검증자로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이더리움 2.0을 위해서 그 자산을 32이더를 참여를 한다고 하면 그걸 묶어 놓는 겁니다. 언제 뺄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자기가 이제 유동적인 자금을 운영할 수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락업이 걸리는 형태도 있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나오면 보상이 좀 나오긴 하겠죠.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여기에 대한 조건이 뭐냐면 12월 1일까지 52만 4,888개의 이더가 모이지 않는다면은 출시일이 일주일이 지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 모이면 시작이 안 되는 거. 총 수량은 약 2,200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아무튼 혹시나 아마 지금도 이게 발표가 난 이후부터 정말 한 모이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까 대략 보니까 한 15,000이더 정도는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도 갈 길이 좀 머니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저는 뭐 참여는 못할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나 정리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이더리움 2.0 출시는 12월 1일로 예정되어 있고 32 이더 묶음이 합쳐서 총 52만 대략 52만 4천 개 정도 이더가 필요한 거고 이게 12월 1일까지 모집되지 않는다면 출시는 일주일 지연됩니다. 그 후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또 안 모이면 또 지연시키고 할 것 같지만 최소한의 그만큼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게 나오니까 제가 정리된 거 좀 그렇고 기사 내용도 있고 기사 내용에서 그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보도한 내용 그리고 그 깃허브에 올려놓은 이더리움 재단에서 올려놓은 그 예금 컨트랙트에 관한 글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저것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즘 좀 글을 좀 적는 거는 뉴스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제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올려놓는 건데 가끔씩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사람이고 다 이게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니까 혹시라도 제가 문제가 있는 거는 지적을 해주시거나 정정을 해주시면 반드시 그걸 수정을 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하나 뭔가 고쳐놔가지고 되게 감사했었는데 그런 부분 있으면 꼭 지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다 알 수는 없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이거 아침에 뭐 간추린 뉴스 올라온 거 오늘 소식이 이더리움 2.0 소식들이 많이 올라온 겁니다. 사실 그리고 이거는 센트라 스캠 300억 스캠의 센트라 징역형을 받았다 라는 내용이고 뭐 권선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닥단 신선생도 마찬가지고 조금 사회 피해를 입힌 상황이면 조금 그에 마땅한 대가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도 좀 드렸습니다. 리플 얘긴데요. 리플이 9,252만 리플이 전 CTO 주소로 이체됐다. 저 이름 뭐지? 매드 제칼럽 전 CTO인데 뭐 그 자기한테 주기로 한 분량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9,252만 리플 참 많기도 많습니다. 이게 리플의 덤핑의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시장에 매달 10억 개씩 풀려서 다시 다 팔지 못하고 돌아가는 부분도 물론 이게 시장에 나오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근데 뭐 OTC로 팔거나 아니면 직접 관련한 은행에 팔거나 이렇게 하겠지만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그런데 덤핑의 위험이라고 보는 것 자체도 아마 이것도 일정 부분 매도를 못하게 이제 얘기를 해놨을 거지만 제드 맥칼럽도 팔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덤핑 우려가 있긴 합니다. 결국에는 현금화를 시키려면은 리플도 시장이 풀려야 되기 때문에 OTC든 뭐든 하방의 위험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사실은 이미 전 CTO고 저는 좀 그렇게 보긴 합니다. 요거는 좀 그 입금 컨트랙트 주소에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입금하지 말고 나중에 좀 기다렸다가 하라는 그런 거고 전문가들은 이더 1.0에서 2.0이 완전한 전환까지 수년 걸린다는 내용인데 제가 다 안 읽고도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일단 2.0이 폐지가 시작이 되고 제네시스 블럭이 내년도 1월 달에 출시가 된다고 예정을 하면은 이 이더리움 1.0과 2.0은 공존한 상태로 어느 기간 동안 돌아갈 겁니다. 그러고 이제 하나씩 옮겨지면서 이더리움 2.0 단계가 진행이 되면서 이더리움 1.0에 있는 게 점점 옮겨가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제가 그 부분 아는 만큼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어려워서 저도 잘 모르겠네요. 더 공부를 해야 알 것 같네. 이더리움 2.0 컨트랙트에 주소가 공개가 됐고 약 1.4만 이더가 모였다고 합니다. 계속 점점점 차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업데이트를 제가 좀 할게요. 퍼센트 파이낸스라는 게 있는데 일부 자금이 영구 락업됐다. 못 찾는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플랫폼 컴파운드의 포크를 해서 만든 프로젝트인데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프로토콜의 금리 모델 업데이트 발생 중 오류로 인해서 USD 서클 그 다음에 랩트 BTC 이더리움 마켓이 동결됐다. 이거 욕을 못하 욕은 제가 유튜브에서 안 해서 그렇지만 이거 동결된 거 아니에요? 동결된 거면 못 찾는 거잖아. 코드를 틀려 먹어가지고 이거 잠겨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말 건가? 무슨 배상이라고 이게 유감스럽게도 컨트랙트에 묶인 이더는 복구할 수 없지만 안 된다는 건 안 되는 거고 피해를 입은 사용자들에게 배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연구를 한 뭐에 돌려줘야지 무슨 진짜 사실은 디파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책임질 수 없다면 안 하시는 거를 전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도 재미삼아 이것저것 해보기도 하고 공부도 했는데 생각보다 어렵고
제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접근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디파이 내용을 공부는 하지만 직접 제가 참여하고 하는 데는 좀 한계를 많이 느껴서 저도 추천은 안 드립니다. 뭐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저도 공부의 목적으로 하는 거라서 이런 거 보면 좀 뭐 디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바이낸스 체인에서 먹튀가 일어났다는 거, 잡았다는 거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더리움 쪽에서 먹튀한 건 여러 가지 있고 탈취당한 것도 여러 가지 많았었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락업이 걸려서 못 찾는 거니까 이런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 맨날 나오는 거 어제는 또 825BTC를 샀다는 얘기입니다. 15일 거래 연속 보유량 증가. 맨날 제가 가지고 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지고 올 거예요. 페이코인인데 유니온페이 공개가 되고 나서도 조금 문제가 몇 개 있어가지고 방장님께서 요런 그 공지사항을 좀 올려놓은 걸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 캐시를 취급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후에 비트코인 캐시 ABC 입출금은 종료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채굴세를 낸다는 쪽과 안 낸다는 쪽이, 그러니까 낸다고 해서 포크하겠다는 쪽이 비트코인 캐시 ABC 측인데 코인베이스에서는 그거 인정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 캐시 노드를 운영할 예정이라 하나만 하겠다는 거예요. 코인도 안 주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혹시나 코인베이스 쓰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해봤자 에어드랍은 안 줄 거다. 그런 결론이 나오네요. 다른 데도 검토 중인 거고 100% 준다고 하는 데는 또 못 본 것 같아요. 또 그렇습니다. 요거는 뭐 디스트리트랑 블록크래프터에서 더 컨퍼런스 2020에서 블록체인을 통한 금융혁신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한다는 글입니다. 웨비나는 제가 올라온 대로 진짜 꼬박꼬박 챙겨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렇고 쿠코인 해커올렛에서 5종의 알트코인 826만 달러가 이체됐다. 요거 이제 수조님께서 쓰신 글인데 제목은 곱박스의 흑화 업비트 따라잡기. 오늘 알파코커를 좀 상장을 했었는데 곱박스에 있던 게 이제 업비트로 넘어갔다. 뭐 그런 식으로 한 분석 글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닥단신 선생 아까 미리 얘기를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빗썸에 사실 상장하는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거래 지원 종료되는 거는 조금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못 챙기셨던 분들이 정말 못 챙겼다가 내가 가지고 있던 게 뭐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찾고자 거래 지원 종료하는 거는 조금 가지고 올 생각이니까 꼭 챙겨셔갖고 혹시 관련 있으면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클레이튼판 탈중앙거래소 클레이섭이 나온다고 얘기를 한 그런 글이니까 추후에 제가 따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좀 갑자기 이쁘장한 게 뭐가 올라왔나 해서 딱 봤더니 이더리움 2.0의 로드맵을 일단은 시각화해서 좀 올려놨는데 뭐 이더리움 1.0이 이제 2015년에 탄생을 했고 중간에 엄청난 시간이 흘렀죠. 그리고 12월 1일 날 비콘 체인 페이즈 0이 시작된다 그러는 거고 컨디션 32 이더를 모으고 스테이킹 원웨이 트랜잭션 뭐 스테이킹은 한쪽 방향밖에 진행이 안 됩니까? 언스테이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고 그다음에 뭐 2021년에 페이지 1이 시작되고 뭐 샤드 체인 메인넷 비커머 샤드가 되고 페이지 1.5 그러니까 단계별로 되게 많아요.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페이지 0부터 아마 페이지 6인가 모르겠네. 페이지 5인가 6인가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로드맵에 따라서 진행을 하더라도. 그래서 예치를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은 금방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투자에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다 넣으시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한쪽 방향밖에 스테이킹이 안 된다고 하니까 언스테이킹이 안 될 수도 있고 언제 될지도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이런 로드맵 관련해서 올라오면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새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아까 이더리움 2.0 제네시스 타임이 일단은 3일 일단은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모인 그 숫자를 표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아마 요 내용도 계속 올라올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524,288개를 모아야 되는데 16,384개의 밸리드 검증자들 지금 16,293 아까보다 좀 더 모여있네요. 50만 7,900개가 더 필요하다는 거
그런 시작하는 자료고, 크립토 콘테스트 알람이 나왔던 건데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조금씩 현금화하는 것 같다는 데이터를 올려놨습니다. 뭐 예전 3월만큼의 급락은 아니더라도 뭐 조금 보시고 판단은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 걸로. 일단은 뭐 넘을 때 상당히 고위험 구간이다. 그렇다고 고위험 구간이라고 해서 또 무조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맨날 체크를 해드리지만 그레이스케일 같은 곳에서는 뭐 어찌됐든 계속 사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요거를 얘기를 한번 할게요. 10억 달러 규모의 약간 비트코인 69,369 BTC가 옮겨졌다는 기사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 요약글만 볼게요. 일단 11월 4일날 웨이럴러트가 고래들의 이동을 나타내는 그런 사이트이기도 하고 뭐 텔레그램, 트위터도 운영을 하는데 69,369 BTC가 이동했다는 게 딱 확인이 됐어요. 약 하나로 한 1조 1천억 원 가량. 근데 그 이제 후속으로 나온 걸 보니까 그 암호화폐 분석업체 사이퍼트레이스의 추적으로 실크로드 지갑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네요. 근데 실크로드가 뭐냐? 실크로드는 다크웹 기반의 인터넷 상품 판매 사이트, 마약이나 총기 이런 걸 했던 사이트인데 FBI한테 잡혀가지고 2013년도에 체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이후 13년도 이후로는 그 운영자가 잡힌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비트코인을 통해서 모금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옮겨졌다고 추정이 되는 거니까 사실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였을 수도 있고, 이게 정말 운영자가 관리하던 지갑이었을 수도 있고 그냥 추정만 하는 거지 확실한 건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사이퍼트레이스의 추적은 지갑의 소유주, 그러니까 잡혀간 그 사람이 뭐 어떤 걸 통해 가지고 옮겼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해커들이 그걸 프라이빗 키를 찾아내서 자금이 옮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둘 다 아닐 수도 있고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태깅이 이제 안 달렸다가 달리기 시작하면은 아마 요것도 지갑을 워낙 큰 물량이라서 지갑을 계속 추적하는 업체들이 있을 테니까 아마 꼬리표가 따라다니면서 체크가 되겠죠. 쉽게 현금화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OTC로 이동을 해서 장외 거래를 한다고 해도 아마도 그렇게 쉽게 현금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이렇게 태깅이 한번 달려버리면 뭐 해킹 물량이라고 좀 인지가 되니까 조금 힘들 것 같네요. 일단 실크로드는 이제 다크웹 기반 불법 사이트였고 잡혀 들어갔는데 옮겨지지 않았다가 5년 만에 그 지갑 주소에서 옮겨졌다. 그 내용입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보고 이 뭐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추적업체들이 워낙 또 잘 추적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보다 더 올라갔네요. 아까 좀 전에 봤던 사진에서는 그 시점엔 그런데 지금은 1.9만 이더, 약 2만 이더 정도가 보였다고 합니다. 요거는 마지막에 올라서 제가 딱 봤는데 외신 120달러 상당 이더리움 전송에 실수로 9,300달러를 지불했다. 근데 웃긴 게 해당 이용자도 환불을 요구한 상태.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무슨 자기가 수수료 잘못했다고 환불해달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탈중앙한 어디 발로 차버렸나? 특히 이더리움인데 누가 돌려줘요 이걸? 참 어이가 없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그때 테더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테더사는 잘못한 거를 돌려줬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들어봤는데 메타마스크에서 자기가 잘못한 거를 누구한테 돌려주라는 건지, 돌려주는 주체는 아마 그 블럭을 채굴한 채굴자들이 보상으로 가져왔을 텐데 그걸 무슨 수로 돌려주라는 건지 참 이거 후속 기사 나올 것 같지도 않아서 좀 어이가 없습니다. 아무튼 또 긴 시간 또 왔는데 이래저래 많은 소식을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더리움 2.0이 오늘 가장 핫한 소식이고, 그리고 69,000개의 비트코인이 옮겨졌다. 그것도 좀 핫한 소식이긴 했네요. 네, 매번 부족한 내용이지만 들어주신 분들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하영이 아빠였습니다.